그동안 하나의 지향점을 이루기 위해 강의와 책뿐만 아니라 칼럼, 방송, 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전해왔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의 형태와 플랫폼은 매번 바뀌었지만 결국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나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다. 이제 와서 모든 과정을 다시 돌이켜보니 내가 하는 일은 단지 강사와 작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였다.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생겨난다면 그곳에서도 자신있게 콘텐츠를 전할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 기획력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왜 설민석 같다는 느낌을 평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살짝 네.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네. 생각정리 기획력의 작가 복주환님께서 인트로를 열어주셨고요. 자, 1부 마지막에 저희가 끄집어내는 것까지는 했어요.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살려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네.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복주환 작가님? 네, 제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끝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만다라트라든지 이런 생각정리 툴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발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누구만 봤어요? 나만 본 거예요. 근데 이젠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 옆에는 친구들이 항상 있는데 그걸 전할 때 그걸 듣는 그 친구들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지지자. 뭘 말해도 될 것 같아. 너 잘할 수 있어. 야, 대박이다. 이런 얘기해주는 지지자가 있고, 두 번째는 저지자. 야, 이거 안 돼. 그런 거 한 사람 있어. 네, 이미 있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게 지금 너가 지금 이거 뭐 전공이 있어?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팁은 뭐냐면은 콘텐츠를 시작할 때는 지지자가 좋을까요? 저지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지지자 아닐까요? 당연하게 네. 지지자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의 어떤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만 처음엔 대화를 나누는 게 팁이에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 꿈이 꺾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자리를 잡아갈 단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한 편을 기획하고 촬영을 해서 올리고 그걸 한 3번, 4번, 5번 정도 하면서 아 이게 유튜버구나. 아 이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가는 그 단계까지는 지지자분들 옆에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자. 그러면은 저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젠 콘텐츠를 내가 할 수 있을 시점. 아 도전해봤더니 이거 재밌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정교하게 그 콘텐츠가 괜찮은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럼 저지자 역할, 그러니까 비판을 해주면서 좀 명확하게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몰라서 주변에 그 분이 같이 있는 분이 저지자인지 지지자인지 몰라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대부분의 저지자는 저희 부모님이죠. 맞아요. 공부나 맞아요. 열심히. 실제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타로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분이 타로를 배웠는데 전문가는 또 아니에요. 어. 근데 원래 상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타로 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만큼 잘해요. 상담을.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튜브로 해볼까? 근데 부모님이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얼굴 막 나오는 거 되게 싫어.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그분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그래 손만 등장하자. 네, 그래서 손만 등장하면서 이젠 타로를 이제 막 하시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로만
구독자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이제 1만 명도 넘었어요. 와. 네. 월 한 200만 원 정도니까 오. 유튜버로서만 그래도 웬만한 그 직장인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도 어머님께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그렇게 말씀드린- 수익이 나는데도 하지 말아라. 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수익을 안 들여서 그래요. 이렇게 용돈.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지지해드리는 입장이어서 좀 더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쉬워요. 그러네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생각정리 기획력에 좋은 컨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콘텐츠라는 게 안 좋은 콘텐츠는 알맹이가 없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런 콘텐츠는 있죠.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재밌으면 돼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콘텐츠도 있는데 저는 알맹이가 없는 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봤을 때 막 머릿속에 혹사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리도 안 된 콘텐츠고 두서가 없는데 콘텐츠라고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런 콘텐츠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유해한 것들, 선정적인 것들 뭐 이런 어떤 건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유익하고 건전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이 중에 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는 게 있다면은 일단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이걸 또 기획해서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알맹이 일단 이게 감동이 있을 만한 씨앗인가? 예,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솔루션이 있는 그런 씨앗인가? 그 씨앗, 그 알맹이가 있는 게 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팁이 뭔지 말씀해 주셨고 네. 좋은 콘텐츠의 기준을 좀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획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알려주시면 그 복주한 작가님께서 처음에 접근하셨던 네. 그 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도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이라고 하면은 네. 어때요, 느낌이? 왠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딱딱하고 네. 뭔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예. 저 일하는 분들 중에서 뭐 네. 마케터라든지 기획자들만 해야 될 것 같고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는데 전문직 네. 같죠. 근데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이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의미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머릿속에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그 생각 정리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활동이 기획이다 라고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뭐 기획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걸 바탕으로 대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기획을 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제 먼저 잡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잖아요. 이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획 툴이 있거든요. 툴. 쉽게 설명해 드리면 생각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기획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툴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엇입니까? 기가 막힙니까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툴 때문에 제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 좀만 더 궁금하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기업에 가서 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100명 중에서 제가 지금 이 툴을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100명 중에 10분 정도가 사용해봤거나 본 경험이 있다라고 손을 들어요. 네. 100명 중에 10명. 그 중에서 나는 이걸 잘 쓰고 있다. 잘한다. 잘 사용한다. 라고 생각되시면 손 드세요 하면은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1%. 1%. 1%만 이 도구를 쓰고 있어요. 반대로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1%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야. 1%. 네. 실제로 검사분들께 제가 교육하는 네. 도구이기도 하고 S기업 신사업 개발팀 뭐 이런 분들, 기획자, 경영하시는 분들, 마케터 분들에게 필수 툴로 소개해드린 툴인데 이 툴은 바로 디지털 마인드맵입니다. 네. 따단. 네. 디지털 마인드맵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인드맵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네. 마인드맵이랑 디지털 마인드맵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마인드맵은 엄밀히 말하면 그 앞에 손을 붙여야 돼. 핸드, 음. 손 마인드맵. 네.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마인드맵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디지털이 붙죠. 그러니까 핸드폰, 컴퓨터,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이게 네.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제 얘기를 해요.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네. 네네. 근데 이거를 그럼 돈 내고 다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내로 21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무료인데 유료 이상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뭔가요, 뭐예요? 도대체? 제가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예. 네. 돈 벌 수 있는 툴. 예. 일단은 컴퓨터 버전에서는 알마인드, 알마인드. 알집, 알송, 아. 알툴바 만든 회사에서 예. 이스트 스포츠. 예. 네. 알마인드는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네. 디지털 마인드맵 네. 바로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맥 버전이 없어요. 윈도우 버전만 있어요. 네, 저 네. 맥 유저예요. 맥 유저분들은 네. 대신 이 알마인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마인드 메이플이라는 툴이에요. 아, 마인드 메이플. 네, 이게 해외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알마인드를. 아. 그래서 이 툴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양대 산맥이 알마인드, 엑스마인드, 그리고 싱크와이즈라는 또 툴이 있어요. 네. 싱크와이즈는 핸드폰이 무료예요. 어디서든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팁이 뭐냐면은 윈도우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컴퓨터로는 알마인드 쓰고, 네.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는 싱크와이즈 쓰자. 싱크와이즈. 싱크와이즈라고 네.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럼- 이거 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알마인드에서 만들고 네. 핸드폰으로 넘겼을 때 싱크와이즈에서 불러오기가 돼요? 그게 엑스마인드랑은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알마인드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있는데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활용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봐야겠네요. 예, 어차피 이 생각정리 툴 중에 디지털 마인드맵은 건축 설계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뼈대를 잡는 작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든 아니면 그쵸, 컴퓨터든 그쵸. 아. 하나만 쓰시면 되는 뭐가 거거든요. 됐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 기획을 할 때 보통 서술형 글쓰기 형태라고 해서 줄글 형태로 메모하면서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게 생각을 정리할 때 우리 뇌가 봤을 때 뇌의 관점에서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단순한 거, 그러니까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단순하고 심플한 걸 좋아해요. 네. 분류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글 쓸 때처럼 메모를 하게 되면은 핵심 키워드가 보이지 않죠? 지루하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발현될 때 좀 이걸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조식, 목차 형태로 생각을 정리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구조식, 네. 도해화라고 해서 방금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툴을 활용해서 매핑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와, 생각이 그동안은 이렇게 메모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게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생각이 확장이 되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 마인드맵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건 좋아요. 장점이에요.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수정을 못 해요. 네. 한번 이렇게 써요, 볼펜으로. 그러면 수정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 가지를 막 옮기고 싶어요. 네네. 기획이라는 건 끊임없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 완성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수정이 어려워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은 요리조리 생각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엑셀 같은 경우에서도 생각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데 분류 기능으로서는 좋지만 이것을 막 움직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은 막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도 할 수 있고 컨트롤 X, 컨트롤 V 해서 막 붙여넣기도 할 수 있고 사용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설명해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바로 제가 유튜브에서 해볼게요.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내드려 볼게요. 아, 이거 네. 나올 때 한번 네. 이걸 깔아주시면은 네. 금방 소개가 좀 위에 링크를 네, 걸어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제가 있어요. 음. 디지털 마인드맵 사용하는 거. 아, 그걸 네. 한번 써보시면 그냥 좋을 드림은이 하나 찍어갖고 예, 오세요. 그거 그냥 얹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네.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낌이 확 올 것 같긴 또 해요. 우리 또 엔지니어고 또 네. 예, 쉬시니까. 사용법만 알고 있으면 쉬운 도구인데 사실 사람들이 사용법을 알지 못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팁만 알려드리면 알마인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화면 키시고 중심 토픽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운데 중심에
마인드맵은 가운데 중심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그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죠. 예, 한 칸 미. 네, 띄는 거. 그걸 눌러보면은 토픽들이 착착착착 옆으로 생성이 돼요. 어. 엔터 누르면은 아래로.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것을 아빠, 아들 해서 아빠와 아들 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하 관계. 네. 그리고 아래로 가는 것을 친구들 혹은 형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런 어떤 논리들을 네. 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생각정리 스킬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 앱들을 막 다운받아서 제가 네. 저에게 제일 잘 쓸 수 있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아이디어를 되게 구체화시키고 싶은 것에 적용을 시키기도 했는데 조금 그러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좀 꾸준히 활용을 하고 싶은데 복주한 작가님은 지금 말씀하신 마인드맵, 네. 디지털 마인드맵을 어떻게? 언제 지금 최근에 사용한 주제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또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자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되게 머리를 써야 하는 일에는 그걸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의 격가지가 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마인드맵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좀 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상위 1%의 생각 정리를 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일상적으로 막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디지털 마인드맵은 우선 저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도구를 가지고 생각해요. 인간은 도구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져요. 도구가 곧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생각 정리를 잘 할 수도 있고 말을 잘 할 수도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눈 뜨고 출근을 합니다. 집에 출근을 해요. 컴퓨터를 이제 키는데 네. 노트북에 알마인드를 이제 딱 켜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을 쫙 나열을 해요.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 뭐 기획서 작성하기,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기, 그리고 유튜브 촬영하기, 그리고 영화 보기, 쉬기 뭐 이런 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그거를 또 분류를 해요. 오늘 내 일상, 업무. 그럼 이젠 그 토픽 가지들을 딱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배열이라고 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본이 없었지만 만약에 대본, 인터뷰지가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만약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할지 그걸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싹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뼈대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정말 오늘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콘텐츠로서 좀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받았다고 이렇게 구독자, 청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팟캐스트 대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하는 일은 제가 이젠 생각정리 기획력에는 책 쓰기 출간하고 이제 딱 끝나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제 영상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젠 그것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곧 이젠 런칭할 클래스 101 네. 대본을 그걸로 또 만들어요. 강연 대본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사를 해야 돼요, 사무실을. 그러면 이 사무실 이사하기 전에 그 이사 센터에 전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전화하기 전에 전화할 내용 있죠. 그런 것도 디지털 마인드부터 정리를 해요.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상담할 때도 정리하고. 이 툴이 없으면은 저는 생각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손으로 쓴다. 아니면은 디지털 마인드맵인 이런 툴들. 이거를 우린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툴을 쓴다. 그러니까 쓰거나 툴을 쓰거나. 이럴 때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는 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상하는 거, 그냥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 정도지. 네. 천재가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선천적으로. 네. 저는 방금 말씀에 큰 도움 받았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네. 오늘 밥을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하루의 어떤 스케줄이나 뭐 하루뿐만이 아니겠죠.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업무나 뭐 일상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진행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간편하죠. 간단하고 세상이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정리 스킬에 어떤 메시지를 좀 담았냐면요. 인생은 단순해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한 것뿐이지.
그러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인생도 단순해지거든요. 아. 먹고 자고 거기까지만. 네.